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사무총장 윤시정입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군사력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배치하고 침공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이 향후 미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어 현재 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김한규 미국 연구실장님을 모시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오늘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이번 사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미국과 어떻게 긴장이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크라이나에는 소련 붕괴 후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었으나 칠러파와 발러파 간 다툼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칠러 성향이 강한 동부 지역과 반러 성향이 강한 서부 지역 등 지역 간, 정파 간 갈등이 계속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2월 이른바 오렌지 혁명이라고 일컫는 민주화 혁명, 이를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도 키예프 중심지 유럽 광장에서 시위가 발생했다고 하여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으로 칠러 정권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이 붕괴되고 친서방 정권인 포로셴코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에 러시아는 2014년 9월 우크라이나 동부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크림반도를 점령하여 합병하였고, 친러 정권을 반대하면서 반정부 무장 투쟁을 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의 우크라이나 분리자들을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4월 들어선 친서방 정권인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은 그동안 지지부진해왔던 나토와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부 각계에 포진해 있는 칠러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 4월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기 시작하자 푸틴이 그 딸의 대부를 설줄 정도로 푸틴과 막강한 사이고, 푸틴의 친구로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재벌입니다. 빅토르 베드베츠크를 전격 체포하고 그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와 텔레비 방송을 폐쇄하였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은 반러 노선을 아주 노골함으로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이 점점 고조되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10만 병력을 집결하여 반러 노선과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위협을 가함으로써 세계 관심을 끄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 바이든 외교부 정책이 집권 1년 만에 최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0월 3일과 10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푸틴과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유럽 동맹국과 함께 강력한 경제 제재를 취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였고, 이에 대해 푸틴은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 접경 지역에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여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제재 부과 시 양국 관계는 완전히 파탄날 것이라고 응선한 등 양국 간 긴장이 높아갔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에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푸틴은 작년 12월 1일 모스크바 주재 외국 대사들과의 이 모임을 갖고 나토 동진으로 러시아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가 나토 동진을 중단하고 러시아 인접 지역에 무기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푸틴의 말이 있은 뒤에 작년 10월 17일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이 러시아가 서방 측에 요구하는 안전보장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구소련 국가들은 나토 가입 금지, 나토 동진 중단 및 군사기지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1997년 이후 동유럽에 배치한 나토 군사 인프라 철수,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환영한다는 2008년 부카레스트 선언 폐기, 러시아 인근 국가의 나토의 공격용 무기 배치 금지, 러시아와 인접한 비나토 국가들의 외교적 정책에 대한 거부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는 이러한 내용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형태로 미국과 나토가 각각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요구는 사실상
소련 붕괴 이후 서방권의 독립으로 확장으로 해서 생긴 새로이 재편된 미국 주도의 대서양 양안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휘집고 구소련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냉전 시대의 질서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내에서 소련의 어떤 지위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방패막으로 삼고 있는 러시아죠. 러시아로서는 미국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네. 푸틴은 미국이 반발할 줄 뻔히 알면서도 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위협을 가하면서 그러한 요구를 하였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 푸틴이 이러한 군사행동과 요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역사적, 정치적 요인과 지정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 정치적 요인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토였는데 이를 소련 붕괴 후 서방 측에 의해서 강제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으므로 이를 다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른바 푸틴 독트린입니다. 푸틴 독트린은 러시아를 과거 소련처럼 서방이 두려워하고 존경해주는 국가, 유럽과 국제 문제에서 독자적 소리를 내는 국가, 이웃 국가들이 러시아의 특권을 인정하고 그에 복종하는 국가를 만들고 나아가 소련 붕괴의 결과를 되돌리고 대서양 양안 동맹을 분열시키며 냉전 종식 후 질서를 다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푸틴은 자신의 독트린을 좀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 진영학적 요인으로서는 러시아에 접근한 통로인 우크라이나 등을 장악하여 서방은 러시아로 진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19세기 프랑스 나폴레옹은 물론 1917년에서 22년간 볼셰비키 내전 당시 미국을 포함한 반볼셰비키 세력부터 침략을 당했고 또 2차 대전 당시에는 동일로부터 침략을 받는데 이때 모든 그 침략 루트가 다 우크라이나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또 이러한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나토 침공 교두부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에 현존하는 위협인 나토를 이 체계에서 다 제거하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토로 만들어 나토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를 확보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푸틴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 측의 제재를 견딜 수 있는 그냥 경제적 내고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3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가해진 서방의 제재로 큰 어려움을 겪은 푸틴은 그동안 꾸준히 경제 구역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외환 보유가 대폭 증가하고 재정적 균형도 달성하는 등 러시아의 경제 기조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지금 현재 푸틴은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쇠락하고 있으며 이유도 분열되어 있어 지금이 역사적 사명을 실현할 적기라고 지금 푸틴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내적으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정쟁으로 나를 세울 정도로 분열되어 있고 또 불평등 심화, 사회적 이동성이 약화되고 포퓰리즘 등으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 등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의 대역할을 축소하는 등 세계 경찰 역할에 지친 모습을 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작년 8월 아프간에서 동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철수로 인해서 미국의 신뢰와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는 등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고 지금 푸틴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유도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동유럽과 또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으로 분열되어 있어 한 몫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학적인 그런 모습은 그야말로 러시아의 천재이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지금 푸틴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그 러시아의 속내와 왜 그렇게 대응하는지 등 의문점이 많이 풀리는군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요? 미국의 구상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요구를 즉각 거부했고 나토와 입장을 조율하여 답변서를 문서화해서 지난 1월 26일 러시아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협을 단순히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가 아닌 무력을 통한 타국의 국경 변경을 금지한 주권 및 영토 존중이라는 유엔 헌장을 위반한 문제,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중 하나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지난 1월 20일부터 23일간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데 이어
1월 24일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고 최종의 부대인 82 공정사단, 101 공정사단, 18 공정사단, 4 보병사단 산하 8,500명의 병력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체를 갖추라고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 20일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세계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1월 28일에는 곧 동유럽에 미군을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트루만 항모정단을 지정해 파견해서 해당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 지난 2월 1일에는 3,000명의 병력을 폴란드, 독일, 루마니아에 파병하는 등 러시아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연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태가 발생한 작년 12월 중순부터 유럽 국가들과 180회가 넘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러시아 요구에 대한 답장도 먼저 미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유럽 동맹국에 회담시켜 각국의 의견을 수립하여 최종을 작성하여 러시아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응하는 모든 단계에서 동맹국들이 관여하도록 협조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들이 협의 없이 추진한 북한 미군 철수와 오쿠스 결성으로 실추된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국들이 지니고 있는 미국의 동맹 수의제에 대한 그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독트린, 즉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국가연합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바이든 독트린의 단호한 실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대응이 뜻대로 잘 될지 아니면 어떤 난관에 부딪힐지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글쎄요. 지금 일단은 일각에서 바이든 대통령 구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일말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간 단합이 외견상으로는 일사불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수면에서는 균열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해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월 28일과 1월 30일 연급 후 푸틴과 통화를 해가지고 사태 수습방을 논하는 등 오는 4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제고를 위해 미국과 다른 그런 독자적인 행보를 모색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독일도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라는 그런 나토와 EU 요구를 거부하고 헬멧 5,000개만 제공하는 등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국 보리스 촌리도 코로나 방역 규칙을 어기고 생일 파티를 연 것이 발각되어 여당으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는 등 정치적 공격에 처해 있는 데다가 또 영국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 역할이 유럽 내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동맹국 간 연합이 일사불란하게 제대로 작동할지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반대하는 여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친트럼프 의원들과 여당에 있는 보수 언론 매체죠. 폭스뉴스 등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 국익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미군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을 계속 좀 조성하고 있는 데다가 상당히 신뢰하는 그런 여론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6호부 공동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지지 국민 68%, 민주당 지지 국민 56%가 미국이 지금 가장 신경 쓸 것은 코로나 팬데믹과 인플레 해결이 더 급하지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의 국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말고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고 응답하는 등 미국 사회 전반에 미국 해외 개입을 반대하는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그림자가 여전히 들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미국 바이든 정부에 주는 함의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바이든이 단호하고 능수능란한 대응으로 러시아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등 사태를 잘 수습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도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아프간 미군 철수로 실추된 신뢰 회복은 물론 자유주의 국제질서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이 공개해지고 또 바이든 정부 국정 목표인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태 수습에 실패하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미국의 신뢰와 위상은 회복 불능 상태로 추락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 대만 친구 유혹을 부추길 것이고 이란은 핵개발, 북한의 도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바이든과 미국의 운명이 갈리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미국이 대응에 실패하면 이에 고무된 중국과 북한이 더 날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향후 상황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제정세 관련 김 박사님의 고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지속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시청해주신 애청자 및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